전부 공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한마디로 인해서 이 경찰의 112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여권에서도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도 경찰에 속았다. 이 배신당한 느낌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리고 대통령도 그야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다 밝혀라. 이렇게 됨으로써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112 녹취록을 전부 깠습니다.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 단계에서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아서 대통령의 행보를 갖다가 전부 이 분단위로 전부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게 이제 세월호 우리가 한번 교훈을 느꼈잖아요. 그야말로 지금도 가짜 뉴스 경계령이 나올 정도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고 악성 유언비어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 10분 단위의 행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112 녹취록이 전면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이런 가짜 뉴스 파동,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특히 세월호와 같은 이 큰 사건의 이 교훈에서 얻은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실도, 즉 대통령도 격앙되어 있고, 이러한 경찰의 무능, 그야말로 안일한 대응,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나섰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이제 책임론이 사실상 선수습 후 책임 이런 걸로 지금 쭉 사태가 진전이 되왔는데, 이제는 이 사태 수습과 동시에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요, 뉴스 수백 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간단한 이 포인트만 이 시간에는 또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미주알 고주알은 안 하고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대통령이 격앙했다. 그 결과 112 녹취록을 전부 깠다. 112를 까고 보니까 6시 34분서부터 말이죠. 밤 10시 11분까지 사고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10시 15분에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 1시간 후쯤에 150여여 명이 이제 압사를 당하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번, 총 11번의 신고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 압사 위험이 있다. 이거 압사 당하겠다. 난리가 났다. 빨리 현장을 출동해 달라. 이런 취지의 112 신고가 11건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압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씩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4번밖에 되지 않고, 한 6번은 전화로 종결 처리하고, 한 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불분명하게 지금 이 기록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받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질타했다, 격앙했다, 격노했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보도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한 점 의혹 없이 전부 다 밝혀라. 그 다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누가 책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어제 대통령은 국무회에서도 지시하고요. 국무회 지시가 끝나고 나서 녹사평령, 이 분향소를 들리고, 그 옆에 있는 추모공간, 애도 공간을 들리고, 그리고 이태원 현장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천과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을 들려서 유족들을 만나서 정말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나눴다. 이런 지금의 보도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말씀사항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녹취록이 전부 다 전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녹취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핵심 요지만 11건을 전부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의 반응, 이 비슷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초동 제천은 미흡했다. 이런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히 파헤치겠다. 이거는 야당의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이 국수본을 투입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고강도 감찰과 수사를 착수했다. 그래서요, 지금 어제 윤익은 경찰청장은 2번 브리핑을 가졌어요. 오전 오후로 2번 가려가지고 우선 이번 관련해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점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신속하고 엄밀하게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하겠다. 그래서 용산 경찰서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수한 방법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나중에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안 수사라든가 이 기소와 같은 그런 조치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문제를 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국수본이 나와서 그러니까 경찰청에 있는 이 수사 이 지휘본부를 갖다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행사하도록 이 수사 이 지휘 체제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요, 검경 합동수사 또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체제로 이 수사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린 이 핵심 지금 이 분위기이고 현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녹취록 112 신고를 받고 정말 경찰이 무능하게 대응한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 릴레이 사과 입장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리고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1차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드리고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행사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는 안 된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 공연장에 대해서도 인파 관리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요, 인파 관리, 즉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드론과 같은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제도 보완도 해라. 그리고요, 관계부처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성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예, 관성적으로. 그야말로 내 자식이 이렇게 당했다라는 결박감을 갖고 다뤄달라. 그리고 지자체하고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지 말고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예, 그리고 부모님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펴라. 예, 그래서 이 유가족을 살피는데 관성적 대응, 형식적 점검 이런 거는 버리고 용의 주도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달라. 그리고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 절차를 비롯해서 이 사고 수습의 만전을 기하달라. 이렇게 오전에만 해도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분한 것이죠. 그런데 경찰의 부실 대응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참모들 사이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대통령도 아주 격노하고 질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사고 당일인, 그러니까 29일이죠. 사고 당일인 저녁 6시쯤부터 압사당할 것처럼 인파가 몰린다. 이렇게 신고를 시작으로 해서 실제 참사가 있기까지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보고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받았는데 상황의 위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직접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상을 밝혀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처리하라고 질타했다고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내 분위기가 이보다도 더 격앙돼 있다는 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 경찰 외에 대검에서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감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면은 오늘 이제 대통령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분위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과 서울의 이 장례식장을 방문을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이번 사고로 따를 일은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리고 이 고인이 아버지를 아버지 손을 잡고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 남동생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를 좀 잘 보살펴 드려라 당부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장례식당에서는요, 부인과 딸을 잃은 유가족을 만나 애도를 표했다. 그래서 이 오늘 조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경찰 이런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늑장 대처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112 신고 녹취록이 이 공개가 됐어요.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은 저녁 10월 29일 저녁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압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번이나 나오면서 이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본래 경찰청장이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사고 직전에 위험 신고가 다수 확인이 됐다. 그래서 감찰을 철저히 하겠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11번의 신고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동 여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녁 6시 34분에는요. 클럽에 줄 선 사람들이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그야말로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게 다 엉켜서 압사 당할 것 같다. 이때는 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시 9분에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태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예요. 이때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후 8시 33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길바닥에 쓰러지고 있어요. 이때는 출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8시 53분인데 이태원인데 아수라장이에요. 장난전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출동을 안 했어요. 다섯 번째는 9시인데요. 밤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때 출동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9시 2분인데 길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이때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전화가 9시 7분인데요. 여기 와서 일방통행할 수 있게 좀 통대 좀 부탁드려요. 이때도 출동을 안 합니다. 그 여덟 번째가 9시 10분인데요. 할로윈 축제 중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안쪽에 압사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출동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요. 9시 51분인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빨리 좀 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돼서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 당할 것 같아요. 이런데도 출동을 안 해요. 그리고 11번째 신고 전화가 10시 11분인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이때도 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직전 10시 15분에 이쪽에 경찰이랑 소방차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골목에 사람이 다 껴가지고 이때는 112가 아니고요. 119로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건만 현장 조치가 되고 6건은 전화 상담 후 종결 처리되고 1건은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경찰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11건을 포함해서 사건 당일 이태원 파출소에 오전 9시부터 이 사고 직전 10시 15분까지는 112 신고가 총 122건이 들어왔다. 이런 지금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특별 감찰팀을 꾸려서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특별 감찰팀은 경찰청의 감사 담당관 총경이 팀장을 맡아서 총 2개, 15명 규모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 용산경찰서 상대로 감찰에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청 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이 특별수사본부로 체제가 바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수사 인력도 475명에서 501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창원 중부경찰서장 이 경무관을 이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요, CCTV는 52대, 그리고 SNS 영상은 60개를 분석 중에 있고 부상자 63명을 조사 중에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해서 사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11건이 진행 중에 있고 115건에 대해서는 삭제, 차단 요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 11건의 신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 녹취록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녹취록 내용 중에서 말이죠. 마지막 오후 10시에 온 전화, 10시 11분에 온 전화를 보면 자,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압사, 그러니까 지글지글 안 들린 코사인 앞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앞표 112 맞죠? 그러니까 예, 포카인요. 그러니까
포아테이 카운테이 여기 사람들 다 이러니까요. 위치 좀 추적할게요. 네, 그쪽으로 용산역 근처, 이태원역 근처신가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태원 뒷길이요, 이태원 뒷길. 예. 경찰 그쪽으로 출동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1건이 전부 전량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세한 내용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대로 되어 있고요. 녹취록 전문을 말이죠. 거의 전문 이 하나는 다 보지 않고 이 핵심만 여러분께 녹취록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요. 지금 뭐 보도가 수백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이 보도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전화는 6시 34분 신고 장소는 해밀턴 호텔 이마트 24 근처였고요. 압사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을 했는데 통화 내용은요.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 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소름 끼쳐요. 지금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적이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압사 2시간 6분 전 신고 시간이 8시 9분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인파로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신고였어요. 이태원에 몰려든 인파로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저녁 8시 9분 압사 2시간 6분 전입니다. 8시 9분에 이제 접수가 됐는데 압사 참사가 벌어진 골목길 맞은편인 이태원동 127-11이 신고 장소였고요. 여기는 출동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경찰서죠. 다름이 아니고 여기 이태원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체가 돼서 사람들 미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단속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 시간이 8시 33분, 압사 1시간 42분 전 세 번째 전화입니다. 자, 이태원 와이키키 매장 앞 삼거리에서 접수해 신고했는데요. 신고자는 위험, 큰일, 심각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당시 인파가 몰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도 해요.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 여기 지금 이태원 와이키키 매장 앞에 있는데요. 매장 앞에 거기 삼거리거든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갔고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쓰러지고 지금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삼거리에서 막혀갖고 지금 여기 지금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심각해요 진짜 이렇게까지 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압사 1시간 22분 전이에요. 네 번째 신고는 압사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씁니다. 오후 8시 53분쯤인데 이태원동 119-24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곳은 실제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과 바로 인접한 곳인데요. 경찰이 현장 출동을 안 합니다. 통화 내용이요. 여기 지금 이태원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찌직 이런 소리가 나요. 막 압사 당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브론즈 라운지라는 곳이에요. 찌직 좀 부탁드릴게요. BRONZ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직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거의. 이러니까 이제 압사당한다는 얘기까지 네 번째 통화. 그러니까 사고 발생 1시간 22분 전부터 이게 압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압사 발생 1시간 15분 전, 밤 9시인데요. 다섯 번째 신고인데 네 번째 신고 바로 옆 건물 인근 도로에서 접수가 됩니다.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때는 출동을 합니다. 통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태원인데요.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밀려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인파가 다 밀려요. 경찰 부른지? 네, 부른지요. 긴급 출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묶여가지고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까지 나갑니다. 여섯 번째 사고 1시간 13분 전인데요. 이 두 건의 신고 장소와 비슷한 위치인데 난리 났다, 사람 죽을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일단 출동을 해요. 네, 여기 이태원인데요. 지금 인파가 너무 많아서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난리 났거든요. 이태원 그 중앙로 그 이태원 여기 가게링이 뭐지? 여기 가게링이 뭐예요? 잠시만요. Y1796 여기 진짜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게 9시 2분이에요.
그 다음에 9시 7분 사고 발생 1시간 8분 전입니다. 7번째인데요. 압사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일방통행 통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신고 위치는 이 장소가 앞에하고 똑같아요. 경찰은 이 접수건 이후부터 신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예 출동을 안 해요. 자, 녹취 내용을 보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태원 위쪽 헬로윈 거리인데요.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쪽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 여기 위치 추적해 주세요. 여기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선생님 여기 와서 XX 해 주셔요. 사람 다 원웨이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압사 발생 1시간 5분 전인데요. 8번째 신고도 압사를 언급합니다. 이 신고자는요. 경찰관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말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신고자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묘사하는데 집중했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위치를 반복해서 묻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사고 발생 24분 전입니다. 압사 참사가 벌어진 그 골목에서 9번째 신고인데 이태원동 119-7 108 라운지입니다. 통화 내용. 네, 여기 이태원 108 힙합 클럽 앞인데요. 네, 이태원의 108 힙합 클럽 앞인데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 통제 좀 나와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빨리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네, 108 힙합 클럽 라운지요. 아우, 빨리 좀 와. 네,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여기 와서 오셔서 인원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압사 15분 전에도 이 압사를 또 언급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사 마지막으로 11번째 4분 전에 150명이 숨지는 사고 직전에 접수된 마지막 112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신고와 동일한 장소인데 비명소리가 담겨요. 신고자가 내지른 것인지 아니면 신고자 주변에서 터져 나온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압사가 직접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건은 현장 출동, 나머지는 유선상으로만 안내를 한 뒤에 종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말이죠. 신고 6건에는 말로는 출동한다고 해놓고 내부 보고서에서는 전화상담 종결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신고자에게 출동했다라고 말은 해놓고요. 시스템상으로는 현장 조치가 아닌 전화 상담으로 종결 처리한 경우가 무려 6건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허위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자를 속인 거예요. 예, 참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는요. 긴급 출동 코드가 0.12인데 0.1로 분류해놓고 이태원 참사 묵살된 신고가 무려 7건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경찰이 대외비 문건을 하나 작성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언론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외비 문건으로 되어 있는데 SBS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책 참고자료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게 29일 날 사고 나서 30일 그 다음에 31일 날 작성됐고요. 표제는 특별 취급, 대외 공개와 다른 기관 전파를 금지한다. 이런 보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언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내부 문건이고 이 문건에 보면 진보성의 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고 정부 책임론이 부과될 조짐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 내용을 좀 보면요.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이태원 사고 관련 온라인 특이 여론, 산업 현장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지자체 안전 한국 훈련 대비 실태 및 현장 요망사항과 같은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3개가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요.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서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과 관련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고 있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국민 애도 분위기 속에 성금 보험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실무자들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4년도 16명이 숨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언급하면서 보상 문제는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진다.
초기에 가족 대표를 정해서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은 단골 비난 소재인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처럼 대통령 보고 시각, 지시사항 등을 분초 단위로 확인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서 미흡한 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각 부처 브리핑 등에서 논란을 일으킬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핵심 메시지만 간결하게 발표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이 부분에서는요,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서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긴급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명에서 여성 피해가 많았던 점을 거론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추후 여가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민중행동 측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과 그 연장선상에서 늘어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규명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특위 여론 부분에서는요, 정부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 그러면서 정부 책임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도 신층 보도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요, 이 대통령실과 같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경찰청에서 내부 문건까지 전부 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에서는 초동 정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놨고, 야당은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의 사실 시작에 불과한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세를 할 예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또 용산서에서는요, 참사 사흘 전에 인파가 몰려서 사고가 우려된다라는 또 다른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인데요. 112 용산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찰 내부에 공유한 것으로 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12 신고도 예년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취지의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용산서 정보과에 이어서 치안종합상황실도 헬로윈 주말을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경찰 지휘부가 말이죠, 여러 보고를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보고서는요, 2022 헬로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이라는 보고서고 A4 용지 8장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로윈 기간 동안에 이런 밀집 그리고 혼잡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여러 차례 이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헬로윈 기간 중에 이태원 인근 치안 환경에 대해서는요, 평일이나 통상 주말 대비 지하철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서 무질서와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교통 상황에 관해서는 행인들이 차도를 점령해서 극심한 교통총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용산서 정보과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서울청에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청 정보과는요, 연 인원 10만 명 정도가 참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 단입, 교통불편 사고 우려, 마약, 성범죄, 폭력 등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적한 규모와 문제가 일방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다. 이미 용산서 종합치안대책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청 정보상황과는 언론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서 두 개의 보고서를 통해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적됐지만 경찰은 추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실무선에서 이런 위험성을 지적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 이런 위험성 보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지휘부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경찰 관련 녹취록 내용,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께 자세히 보게 드렸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많은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내용은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바로 이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